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우리나라 그 대기업 연구소에서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고요. 한 26년째 됐는데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좋은 가을 날씨를 얼마 안 남겨둔 가을의 끝자락이라는 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오늘 오는 길이었거든요. 잠시만 저쪽에 해야 되겠죠? 해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는데, 저는 특별히 가을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만나는 만남, 인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습관이랄까? 그런 게 좀 생겼어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그러신 적 있으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신호가 걸려서 차를 딱 세우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뭇잎 하나같이 창가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일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뭇잎이 어느 나무에서 왔는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봄에 어느 나무에선가 잎이 튀어가지고 봄, 여름 지나는 동안 뜨거운 햇빛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견디다가 하필 제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잠깐 멈췄을 때 제 차로 똑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물며 나뭇잎도 이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느 만남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낯설고 어색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아메리카를 어떻게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 지나갔던 나뭇잎이 아니라 내 자동차 창문에 탁 떨어졌던 그 나무잎처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오늘 사업 설명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홈 100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통계 자료가 집계된 2007년 이래로 매 10년이 증가할수록 인원이 거의 2명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가 진짜 성큼 우리 삶에 인생에 다가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한번 태어나서 사는 삶인데 오래 산다는 거는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하고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건강수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대수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오래 산다, 그렇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강수명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대수명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노후에 당뇨,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같이 달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 때문에 이제 학회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헬스케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65세 될 때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쓰는 의료비가 있잖아요. 그 의료비 총합하고 65세 이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쓰는 의료비 총합이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노후에 굉장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통계 자료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목숨, 그러니까 수명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우리 경제적인 준비가 끝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 수명이라는 이런 개념도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신문 지상이나 언론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노후 플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수단 중에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 맞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랄까요? 그걸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플랜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또 정치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을 얼마큼 내고 있나? OECD 평균이
그 월 소득의 한 18.2% 정도를 내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급여 명세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9% 정도 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9%도 내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내가 4.5% 내고 4.5%는 사업주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정이 향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적어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내는 것보다 2배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생활하시는 거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많은 그래서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많이 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통계자료 봤더니 가장 많이 내신 분들이 이제 30년 넘게 내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를 받나 봤더니 한 20만 명 정도가 월 157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 157만 원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죠. 그런 몇 명이라고? 20만 명. 그럼 전체 평균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전체 평균은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고 그 평균 대비했을 때 이분들이 한 2.5배 정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좋겠다 157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이 157만 원이 정말 큰 돈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 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월 생활하는 거에 40% 수준으로 지금 지급률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활하는데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당연히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그럼 우리가 노후에 얼마 정도 준비가 되면은 생활할 수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한 324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이 아니고 그냥 적정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생활비를 놓고 보더라도 아까 국민연금이 절반 또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한 절반 이상이 훨씬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부족한 걸 위해서 뭔가 노후에 은퇴 후에 다른 추가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근로를 더 연장해서 하든지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만들면 연금이 깎여요. 이게 아마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금공단에서 만든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8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더 넘어가면 그때부터 5%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소득이 많이 삭감돼서 나온다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젊었을 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급여를 떼가지고 열심히 이걸 납입을 했는데 아니 내가 부족한 소득을 위해서 더 일한다고 왜 내 연금을 삭감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이걸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국민연금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그동안 낸 돈을 삭감하는 거는 죽어도 내가 못 보겠다. 나는 절대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이내의 추가 소득으로 연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냥 살아야지 뭐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뭐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된다며. 그럼 나는 그 감액을 뛰어넘는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겠어.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추가 소득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면서 사업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노동소득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뭐 건강, 그 다음에 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주고 월급을 받는 이렇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내가 가진 그 뭐 지식, 정보, 그 다음에 뭐 경험, 뭐 근데 노동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포함한 분들이 이제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 소득을 얻는 근원이 내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 노동력을 나를 위해서 운영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영역에 속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내 자본을 투자를 해서
투자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이 네 가지 범주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가운데를 세로선으로 중심으로 좌우를 나눠 생각해 보면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들은 내가 소득을 얻는 근원이 나의 속한 것, 내 건강,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 혹은 어떤 자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고요. 또 비근로소득으로 또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형태든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게 이쪽에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오른쪽에 있는 비근로소득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은 내 시간과 소득을 1대1로 맞바꾸는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내 시간을 들여서 어떤 자산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는 이 자산이 소득을 만드는 비근로소득의 근원을 만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메이 사업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비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1959년도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 하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 브랜드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 미네랄 그 보조식품이고 유기농 천연 원료를 해서 만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브랜드이죠.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고 또 그런 유기농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티스트리라고 하는 스킨케어 세계에서 탑5 브랜드 안에 드는 스킨케어 포함한 여러 가지 화장품을 또 직접 제조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환경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같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들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누, 샴푸, 치약제도 같은 우리 개개인의 위생을 위한 제품, 그 다음에 퀸이라고 해서 영양 냄비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저열 손실 주방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접해보셨을 우리 가정의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을 또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직접 해보시거나 접해보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메이는 제품은 참 좋다더라 이런 평판이 나온 이유가 이 제품들이 너무너무 품질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굉장히 고품질의 일상생활용품을 가지고 소비자 정보를 전달해서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기업 활동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제 치약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공장을 지어서 이제 제품을 열심히 만들겠죠. 공장을 지어서 열심히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광고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통 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통, 일반적으로는 이 유통의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갈수록 시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자본이 들고 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만큼 커다란 리스크도 져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거에 반해서 아메이는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요. 중간에 이렇게 있던 여러 가지 유통 과정들을 다 걷어내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던 사업 기회가 소비자에게 만들어졌다는 게 일단 개념적으로 가장 심플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냐, 그렇길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제 지난 회계년도에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 아메이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총 한국에서 1년에 1조 원이 넘는 매출 중에서 한 3,750억 정도를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의 형태로 지급을 해 주었다는, 감사 보고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길래 3,70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20%의 생산 원가를 드리고 80%의 광고 유통을 들여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된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메이는 훨씬 높은 비중의 원가 비중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제가 앞서서 연구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쓰고 좋은 부품 쓰고 하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 다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도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세탁기에 한 2,000원짜리 정도 되는 센서를 한 4,000원짜리 쓰자, 좋게. 그럼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제조 단계에서 한 부품 가격이 2배로 올라가면, 나중에 최종 판매가까지 가면은, 그게 몇만 원, 몇십만 원씩 가격 인상 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메이는 중간에 그걸 다 걷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마음껏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품질 제품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이제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마이 30%를 재원으로 해서 적립을 했다가 각각의 기여분에 따라서 이제 그 캐시백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자, 이 30%는 다시 21%의 보너스와 9%의 보너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21%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9%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는가라는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21% 보너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1% 보너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창업 이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보너스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메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제품에는 다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내가 소비해서 만든 소비 점수에다가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만든 정보 전달 점수까지 다 합쳐서 네트워크 점수를 합산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잠깐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처럼 되게 정보를 전달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동네에서 그냥 듣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셔가지고 한 2분 정도한테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이 다 제각각 회원 가입을 온라인으로 하신 다음에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요 전체 그룹이 받는 보너스를 계산해 보면요. 다 합산한다고 했으니까 80만 점이 될 텐데 이 80만 점으로 만들어진 보너스를 어떻게 배분할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80만 점은 아까 보내드린 보너스표에 의하면 6%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48,000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각각 어떻게 나눌 건가. 이걸 만약에 S라는 분이 혼자 다 가져가도 문제고 이거를 공정하게 한다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도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미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 몫을 먼저 돌려드리고 남는 걸 소개하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계산해보면 60만 점이 되고 6%에 해당하는 36,000원을 뺀 12,000원이 이제 소개하신 분한테 보너스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의 해당하는 점수 20만 점 소비만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정보 전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6,000원, 6,000원, 12,000원 빼면 24,000원이 여러분들에게 캐시백이 지급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상하다. S라는 분이 가장 먼저 가입하고 회원도 제일 많고 매출도 제일 큰데 왜 내가 더 많이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원리가 누가 먼저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기반해서 보너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도 혹시 S라는 분이 나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뭔가 더 유리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지우고 여러분들이 1호 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노력에 의한 보너스를 지급받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간단한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하면은, 자, 우리가 그럼 결국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메이 제품이 진짜 좋다던데, 정말 좋은 게 맞나?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다른 거랑 비교도 해가면서 써보니까, 진짜 듣던 대로 정말 제품이 좋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고, 그럼 이제 이 좋은 제품을 어머니한테도 한번 전달해봐야겠다. 소개해드려야겠다. 내 친구한테도, 내 가족한테도, 이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함께 썼더니 이제 캐시백이 아까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보너스가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도 오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사업을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 큰 보너스가 지급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려보면 아까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내가 혼자서 이렇게 점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9%, 120만 점을 만들 때
내 친구 3명이 각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3%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120만 점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드리게 되면서 현금으로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캐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다른 제품들을 경험해 보시라고 이제 선물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본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야 기왕 어차피 제품 쓰는 거 나도 너처럼 보너스 받으면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400만 점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분들이 각각 6%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인정을 해드리게 되면서 이렇게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0만 점에 해당하는 1차 보너스 96만 원 정도 하고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보너스는 78만 원이 되는데 이 브론즈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 30%의 보너스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 6명 정도에게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20만 점씩 썼다. 그러면 두 번째 달에는 7명이 쓰게 되는데 다 곱하면 140만 점이 되고 다 각자의 몫을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14만 원 보너스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때 각각 4명씩에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총 31명이 되면서 요 148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서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한 91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들에게 2명씩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총 지급되는 보너스가 그룹의 전체에 한 5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각자의 몫을 따라서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한 23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처음에 나는 분명히 그냥 좋은 제품 쓰려고 시작을 했고 그 좋은 경험을 친구들하고 점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앞서서 국민연금 말씀드리면서 국민연금 30년 내신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 157만 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네트워크를 점점 펼쳐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게 과연 지속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만약에 1년 12달 중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서 이제 1000만 점이라는 네트워크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SP라고 이제 인정을 해드리게 되고 아까 같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1년 12달 중에 내가 3번을 1000만 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골드 프로듀서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 1년 12달을 내내 다 1000만 점을 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왜 자꾸 횟수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아무런 의무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달은 1000만 점이 넘기도 하고 어떤 달은 1000만 점이 안 넘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네트워크가 안정되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는 1년에 적어도 1000만 점은 하는 네트워크가 됐구나라고 이제 회사에서 보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000만 점을 했듯이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1000만 점을 넘는 친구들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1000만 점을 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파이어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이제 3명의 친구가 1000만 점을 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한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이제 보너스로 지급이 되고 요 과정을 한 번 더 해서 6명의 친구들을 각각 1000만 점씩 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다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고 연간 한 1억 5천 정도의 수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수입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분명히 6천 원부터 시작했는데 1억이 넘는 수입까지 커졌어요.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아메이에 마련된 보너스 플랜 중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더 네트워크를 펼치시면 회사는 그거에 맞는 보너스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정 점수의 여행 점수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또 보내주는 플랜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 사업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난 제품만 쓰고 싶은데 제품만 쓰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사업은 안 하고 제품만 쓰는 거는 일반 마트랑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제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가 보통 0.1% 많이 주면 0.2, 0.3%예요. 이제 그거를 1년 12달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24개월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0.1%면은 24개월 다 하면은 2,400원 되죠. 근데 아메이는 각각에 따라서 캐시백 포인트를 계속 이제 매달 쓰는 제품들을 계속 반복해서 썼을 때 이렇게 회차에 따라서 보너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27만 5천 원 2년 합산 금액이 나오니까 단순 계산하더라도 그냥
단순 소비자로 쓰더라도 일반 마트 가서 쓰는 것보다는 아메이 제품 쓰는 게 훨씬 유리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 회계연도부터 아메이에서 특별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보너스를 또 준비를 해서 비전 보너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3년 동안 네트워크를 꾸준히 성장시켜서 내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 년도에도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꾸준히 네트워크에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26년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해에 7천만 원, 그 다음 해에 또 성장을 하면서 유지를 해서 1억 4천만 원에서 총 3개년간 2억 1천만 원의 보너스를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26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6년 다닌 동안 이렇게 큰 보너스를 일시불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인 거 맞죠? 그리고 보시기에 그렇지, 나 지금 막 시작했는데 내년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되냐. 3개년 플랜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걸 위해서 보도 한 7천만 원 보너스도 적지 않은 보너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7천만 원, 2억, 1억 5천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회사에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 플랜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하고 플랜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노력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너스 받아서 뭐 할 건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몇 년 전에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안방 빼고 나머지 지분은 다 은행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플랜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해서 뭔가 크게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유학 가고 싶다는데, 3년 정도 뒤에 유학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스타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에다가 스토리가 더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꿈의 사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비근로소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메이 사업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아메이 사업은 좋은 제품을 내가 한번 열심히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나누고, 그걸 확장해서 큰 사업으로 키워나가는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제 좀 이따 잠시 뒤에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되실 텐데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그냥 그동안 많이 스쳐 지나갔던 아메이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삶에 아메이 사업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 사업 기회를 이용해서 좋은 인생에 준비하는 수단을 삼으셨으면 하는 말로 오늘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